자, 그 다음에 이 산이 감싸는 곳인데 이것을 다시 측면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산을 등산할 때 있죠. 등산하실 때 산이 완벽하게 이등병 삼각형 되는 것이 아니고 한쪽은 이렇게 산 정상에 올라가 보시면은 가파른 쪽이 있고 완만한 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좋겠느냐? 이것이 감싸는 쪽입니다. 감싸는 쪽을 선택하시라. 실제 여러분들이 서울 주변에 산을 등산하실 때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이 가파른 쪽은 이쪽에는 그 동네가 작은 촌락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여기는 굉장히 큰 사찰이 들어서 있거나 큰 도시가 들어서 있거나 돼 있죠. 왜 그럴까요? 여기가 더 살기 좋으니까 많이 몰리게 되는 것이죠. 물길뿐만 아니라 산길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산길 달라진다. 또 하나 세 번째, 여러분들 지금은 길을 쭉쭉 반드시 선을 그어서 내지만 옛날에는 자연스러운 물길의 흐름이랄까 이런 걸 따라 길을 만들었습니다. 되게 물길 따라 길이 사람이 다니는 길이 형성되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람이 다니는 길, 문자에도 우리가 다니는 길입니다. 길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감싸는 쪽이 전통적으로 좋은 터입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 거예요. 여기 남산 3호 터널에서 쭉 내려가면 이렇게 길이 굽었습니다. 여기 우리은행이 있고 신세계백화점이 있고 한국은행 본관이 있고 근데 여기 한국은행 별관입니다. 은행 CEO나 경기 전문 기자들 사이에서는 저게 너무나 유명한 소문이에요. 1980년대 초에 남산 3호 터널이 뚫리면서 이 기가 여기 이 상업은행 그 당시 본점을 때리는 바람에 저게 망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한국은행 별관을 쓰고 있습니다. 별관을 쓰고 있는데 저기 가보시면은 여기 이 정문이 여기 정문인데 정문이 항상 막아져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돌아가시오. 왜? 이 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사실은 이처럼 감쌌거든요. 이렇게. 이러한 것들도 물론 이제 특수한 경우이기는 합니다만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즉 여러분들이 작은 가게를 하나 낸다 할 때도 물길의 흐름, 산길 흐름, 사람이 다니는 흐름만 봐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내가 작은 가게를 하나 내야겠다. 그러면 여기 차도가 이렇게 있고 차가 다닐 거고 여기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건물이 이런 세로로 긴 모양의 건물, 돼지 모양이 그다음에 가로로 긴 건물. 자, A, B.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건물을 임대하거나 사시겠습니까? B를 많이 선호하실 거예요. 왜냐? 이게 진열이나 전시 또는 홍보에 좋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실제 이게 더 좋은 걸로 봅니다. 근데 무한정 그러면 이렇게 길면 되느냐? 이렇게 여기 더 좋단 말이냐? 그건 아니고 이게 3대 4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 건축 전문가들이나 건축 설계사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건물 짓는 것도 없고 이렇게 짓는 것이 같은 평수면 값이 비용이 같이 함께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실제 더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동네 의원을 하나 한다고 합시다.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입구가 있을 거고 들어가면 여기가 고객들이 앉는 곳, 여기 수납하는 곳, 그 다음에 의사가 진료하는 곳, 여기 주사 맞는 곳. 누가 봐도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가면 이쪽에 의사가 있는가, 이쪽에 있는가, 어디 앉을까, 동선에 혼선일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게 더 쓸모가 많다는 거야. 또 실제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이게 임대료는 비쌉니다. 이게 싸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버는 건 뭐예요? 적은 비용을 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저런 것들도 충분히 지금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털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사람도 그러죠. 그 사람 뭐 술 먹으면 완전히 뭐 개차반이야. 한번 그러면 더 이상 안 만나죠. 그 사람 신용이 너무나 없어. 그러면 더 이상 안 만나죠. 땅도 건물도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 소문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소문이 지금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선 성종임금 당시에 아마 여러분들 국사에서 임사홍이라는 권신 간신 이름을 들어본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에요. 근데 임원준이라는 대신이 있었고 임사홍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임광계인데 이 임광계가 예종의 딸 현숙 공주하고 결혼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 임광계와 현숙 부부를 위해서 땅을 내줘요.
그 땅이 어디냐면 지금 저 서울 인사동 뒤쪽에 일정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건물이 지어지지 않고 큰 나무가 있고 그 터가 있습니다. 조금. 물론 옛날에 큰 궁궐도 했지만 그게 다 뭐 잠식되고 일부가 남아있는데 그때 성종임금은 이 현속관은 사천관이에요. 근데 성종임금이 이들을 위해서 땅을 내줬는데 어느 신하가 그리 이야기 됐어요. 이 터가 제왕의 터다. 임금이 나올 터다. 그래서 성종님이 확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 땅을 줬느냐? 그 당시에 소개했던 뭐 직관이랄까 대신들을 막 잡들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왕조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임광재의 할아버지 임원준이가 성종임금에게 상소를 내요. 상소의 내용이 뭐냐면 땅의 좋고 나쁨을 보려면 여러분 요건 꼭 이 한자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선간 3대 주하라. 먼저 3대 주인을 보아라. 뭔 말이야? 그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3명의 주인. 이게 3대는 3, 90년이 아니고 이전에 살던 주인들 3명만 보면 된다. 그러면 거기서 잘 돼 나갔으면 그것은 좋은 거고 자꾸 주인이 바뀌었으면 문제가 있다. 근데 이 터는 이게 비록 왕실의 땅이긴 하지만 계속 과부가 나오고 벼락을 맞고 그래서 동여혈. 여러분 혈이 뭔가 배우셨죠? 혈은 사람이 사는 집을 말한다. 혈거시교. 홀로 사는 여자. 즉 뭐예요? 과부가 나온 터다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성종님이 대체 가서 기록을 보니까 저는 보니까 맞거든. 그래서 이 터를 그냥 그럼 써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임광재가 바람 피고 뭐 사람을 때리고 해가지고 사이가 극도 나빠져요. 귀향을 가요. 죽어야지. 과부가 됐어. 다시 궁궐 들어갔어. 그래서 우리 사람도 자기 이미지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죠. 땅도 그런 이미지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그건 땅 자체 문제일 수도 있고 거기 사는 사람이 그렇게 또 땅을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터를 보실 때는 항상 물길이나 산길이나 사람이 다니는 길을 봐도 좋지만 그것이 어려우면 소문을 들어라. 지금 이와 같은 건물들은 지금 보시는 건 이게 건축 설계서나 건설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것입니다. 거기는 뭘 해도 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집터를 정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 개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뭐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뭐 하는 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와 닿지 않는다. 지금 당장에 내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 오늘 저녁에 부부 사이에 금슬이 좋아할 수 있는 것,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이야기한 실용풍수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하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그 서양에도 풍수가 있느냐? 있습니다. 제가 독일 유학 시절에 그 기숙사에 배달한 신문을 보니 깜짝 놀랐어요. 90년대 초에 풍수, 보네 및 가이슬은 펑쉐이, 뭐 이래서 독일 신문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글 읽을 수 있으세요? 러시아. 근데 이게 나침반에 풍수가 쓰는 그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화장실 변기가 있죠? 뚜껑이 닫혀 있어요? 열어져 있어요? 책에 있으면 닫아야겠다, 열어야겠다. 닫아야겠죠? 그건 왜 그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문이 있고 뭐 이렇게 배치가 있고 뭐 이렇게 있어. 공간 배치겠다.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글 어느 글일까요? 베트남어입니다. 베트남에 어떤 출장 같은 분이 베트남에서 저를 위해서 이 풍수를 사다 준 거야. 보니까 물길 흐름이야. 물길 흐름 가지고 집을 짓고 이게 집이 좋다 나쁘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동서양 구사회주의과 막론하고 풍수는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유럽이나 이런 게 풍수가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고 동아시아에서 건너간 거예요. 가장 쉽게 건너갈 수 있는 통로가 어디죠?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들의 영어권이죠. 영국으로 건너서 영국에서 다시 불어나 독일어로 러시아로 중역되는 거죠.